예, 두 번째 시간은 2021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파주 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에 맞춰서 사업들을 재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 목표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각 추진해야 될 과제들, 두 번째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총 사업이 23개 사업, 8개 과제의 23개 사업이었다면 이번에는 7개 과제의 2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추진 목표 1, 교육자치의 참여 소통. 두 번째가 교육자치의 나눔 무한 실천. 세 번째가 교육협력의 교육활동 지원 협력, 교육공동체 공감 성장. 세 번째 목표인 미래교육의 창의 가득한 학교, 꿈을 찾는 학생, 평화를 품은 파주. 이렇게 7개의 과제로 총 2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과제인 참여 소통 과제, 그 다음에 나눔과 무한 실천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치의 리더십 역량 강화가 그 첫 번째 사업인데요. 2020년에는 저희가 2월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 두 번의 캠프를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8월에 소규모로 초등학생 33명 정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이렇게 해서 당일로 3번의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학생 자치의 리더십 역량 강화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생 자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역량 강화랑 학생 자치회를 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연간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중고 자치학생들이 대상이고요. 초등 200명, 중고등학생 200명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캠프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나눠서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학년 초에 진행을 해드리고 학년 초에 아이들이 받은 역량 강화 캠프로 인해서 1년 동안 학생 자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예산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활동을 할 때 파주 꿈나루 버스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자치회 리더십 역량 강화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학교 규모에 따라 3명에서 6명 또는 8명까지 학교에서 희망자를 추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세상을 바꾸는 창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해 2020년에는 50개 팀이 세바창 프로젝트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됐는데요. 그래도 50개 팀이 무사히 1년 동안 각자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진행을 했고, 그 진행된 계획을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성장 나눔을 이렇게 나눴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0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한 팀당 100만 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조금 2020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 2020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2021년부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학교의 학생이 5명에서 10명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구성을 할 때는
한 학교의 학생이 60% 이상이 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진행한다면 6명 이상은 그 동일교 학생이 되도록 하고, 그 동일교의 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길잡이 선생님을 그 동일교에서 모셔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멘토링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품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제는 어떤 것을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와 연관을 지어서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 속에서 주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고요. 뭐 주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 교육, 복지, 그 다음에 역사, 인권, 안전, 환경, 청소년, 교통 또는 실제로 올해 보면 뭐 약간의 자신들의 그 취미, 동아리 이런 활동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에는 3번의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온라인과 또는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실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공동체 토론회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교육공동체 토론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실행이 못됐던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각 교육공동체, 교사, 교직원 또는 학부모, 시민, 학생 이렇게 각 주체들이 각자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파주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역 혁신교육 포럼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각 주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민주학교를 14개 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에서 총 14교를 민주학교를 실천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학교는 어떤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20년에 추진했던 14개 교를 그대로 2021년에도 각 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여 민주적인 어떤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그 민주적인 실천 분야는 그 학교에서 중점 실천 영역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면이겠지만 2020년에 실천 그 과제를 정했던 것들을 올해는 조금 더 심화해서 학교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민주적인 어떤 실천 과제를 정하고 그 실천 과제를 함께 실천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문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민주적인 조직 문화 또는 민주적인 학생자치 문화, 학부모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단위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경기 꿈의 학교는 파주 혁신교육지구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혁신교육지구뿐만 아니라 마을교육 공동체팀에서 별도로 꿈의 학교 3가지 영역이 있죠. 찾아가는 꿈의 학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다 함께 꿈의 학교를 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예산과 함께 시에서 이 꿈의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운영은 파주시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좀 더 말하면 어떤 지역마다 교육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그런 교육공동체들이 소통함으로써 각각의 읍면동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조직을 한 번씩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시즌 3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시즌 2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실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육활동 지원을 협력하는 과제, 두 번째가 교육공동체가 공감, 성장하는 그런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복한 만남 파주교육 박람회 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9월 11일 날 운영을 하려고 거의 조직을 다 해놨다가 결국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별도로 진로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든가, 파주시에서는 이제 흩어져서 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 박람회를 마을 여러 자원, 인적 자원과 체험처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교육 박람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함께 9월, 10월, 11월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그 파주 진로 박람회뿐만 아니라 각 그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그 마을 강사님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스,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어떤 특강을 통해서 함께 교육을 토론하고 교육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파주교육 박람회를 올해도 9월 10일 날짜를 아예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학교에서는 9월 10일로 교육과정을 아예 정해 놓고 교육과정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9월 10일 날 신청을 하는 학교나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 꿈나루 버스를 미래교육 캠퍼스로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꿈나루 버스를 학급당 한 대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연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과정 담당자들께서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밑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그 활동들은 가이드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홍보를 드린다면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학교에 좀 이런 사례들을 좀 확산시키고 싶다 그러면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 9월 10일에 학교 홍보 사례로 나오셔서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 진로체험센터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파주혁신교육지구에서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새로이 위탁 기관을 정하고 3년간 파주 혁신교육지구에서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한 곳을 위탁 공모하여 한 곳이 선정이 되어 지금 출판단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꿈길 사이트에 있는 진로체험처들과 연결시켜주는 활동, 또는 학교에서 어떤 체험처를 가고 싶은데 이러한 체험처들을 좀 찾고 싶을 때는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요. 약간의 진로체험처를 가실 때 할인의 서비스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그 진로 및 또는 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 진로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 특성화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활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진로체험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처에 문의를 하시고 진로체험버스를 이용해서 각 진로체험처나 활동 체험처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교육협력 사업 중에 작년에 저희 파주
찾아가는 꿈나루 버스라 해서 이렇게 생긴 버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노란색의 파주 꿈나루 버스라고 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이렇게 랩핑을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파주 꿈나루 버스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강사 연계 프로그램, 즉 파주 지역에 있는 여러 체험처들을 찾아가서 생태, 그다음에 평화, 예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평화, 생태, 그다음에 예술, 마지막으로 역사,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들에게 그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로 버스를 보내드리는데, 그 버스가 이 파주 꿈나루 버스입니다. 이 파주 꿈나루 버스는 마을 강사 연계 프로그램에만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학교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소풍이라든가 현장 체험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구 연계된 프로그램에만 지금 연계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파주 꿈나루 버스는 이제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마을 강사 연계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고 운영하기 한 달 전에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체험 버스를 한 대당 22명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런 게 지속이 된다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루 버스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달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한 번씩 할 거거든요. 그래서 꿈나루 버스를 활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몇 명이 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주 혁신교육지구 공식 카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학교로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체험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은 파주시에 있는 혁신교육팀과 파주교육지원청에 있는 혁신교육팀이 자체 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혁신교육 포럼을 운영한다든가 계속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처들을 발굴하거나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2,900, 1,500만 원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제인 교육 공동체의 공감 성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직원 성장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2020년에 제일 많이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선생님들의 전문성, 수업 역량이라든가 또는 교사로서 갖춰야 될 어떤 생활교육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해주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스스로 기획하는 연수 또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원격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 찾아가는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도 2021년에도 이제 4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 리더 과정, 그래서 파주 리부트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파주의 리더 교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좀 더 리더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주는 그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실과 미래교육 역량인데, 미래교실은 지금 현재 단위 학교마다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기는 했지만 어떻게 수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수업 역량은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단위 학교에 일정 금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학교로 재교부해 드리고요. 그 교부 금액으로 다양한 학교에 맞는 맞춤형 원격 수업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역량은 말 그대로 미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다양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없었지만 파주 혁신교육지구 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새로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서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발굴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파주 혁신교육지구 연구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인데요. 2020년에 선생님들께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교직원의 회복적 탄력성을 증진하고 그 회복적 탄력성을 증진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적으로 훨씬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또 그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이나 교육 지원 활동을 하면서 각가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충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마음심 개별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 개별 상담 프로그램은 내가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는 교직원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상담센터나 클리닉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그 상담 치료를 받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은 마음을 쉬게 해주고 그 쉼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거는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익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추후에 공문을 안내할 때 그 공문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했던 프로그램들인데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어느 학교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서로가 교사들 간에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했었고요. 올해 가족이 함께, 교직원의 가족이 함께 가을에 한뱀이 마을, 새골 마을, 그 다음에 오금리 마을을 찾아가서 다양한 가을 수학 체험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됐던 심리학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려운 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토론하면서 좀 함께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독서 서클을 운영했고요. 향기 치유나 온라인 저희 명상 치유,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요가 이런 활동들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올해 공감 아카데미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하나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 휴모임터라고 해서 교직원들이 어떤 한 곳에 가서 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된 장소를 두 곳을 지정하고 그곳에 가서 교직원이 함께 가서 좀 마음을 내려놓거나 또는 학습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차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었는데요. 이거는 2021년도에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없어졌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쿠폰은 12월 28일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쿠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12월 28일까지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쿠폰을 가져가셔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내년에 에듀힐링 지금 그 심리회복 치유 프로그램
그다음에 회복적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은 계속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심 개별 상담으로 지원했던 프로그램도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부모, 청소년, 그리고 학생, 교직원, 시민, 모든 파주 관내에 계시는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던 슬기로운 파주로 바꾸는 강연이라고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온라인으로 거의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총 13번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누리 교수님도 오셔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오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주 혁신교육지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함께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 시민, 교직원 모든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라든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과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녀 소통법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인성, 진로 또는 교육 방법, 미래 교육에 관련된 어떤 그 철학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래교육 아카데미로 강사님들을 모으시고 한 달에 1회 정도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파주 혁신교육지구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주 혁신교육지구에서는 파주의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을 강사님들을 올해도 뽑았고요. 전체 뽑아서 2차 선정한 마을 강사님들이 한 13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 강사님들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배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강사님들이 좀 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또는 학교에 마을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작년에는 파주 마을대학의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것을 2021년부터서는 마을 이음 배움터라는 것을 해서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배움터, 즉 마을 강사들이 역량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배움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지금 마을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해 놓고 지속적으로 마을 강사님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과 교육청에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창의, 꿈, 평화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과제로 해서 창의 가득한 학교, 꿈을 찾는 학생, 평화를 품은 파주라고 하는 과제로 이 세 번째 미래교육 목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창의 가득한 학교의 첫 번째로 희망교육 플러스 학생중심 날개달기입니다. 올해 2020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파주시에서 이 희망교육 플러스 사업에 방역 물품이라든가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를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한 특별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별로 예산 규모는 4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학급의 규모는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파주시에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중심이 되는 거는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좀 더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혹시 이제 올해도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예산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낸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예산을 지원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청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희망교육 플러스는 학교에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혁신학교 예산, 혁신공감학교 예산, 그 다음에 이 희망교육 플러스,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특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이런 예산들을 학교 교육과정과 또는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잘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워크숍을 하거나 교육과정 반성회를 하실 때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 예산과 이 희망교육 플러스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요.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 예산에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예산으로 강사비 지출은 지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육 플러스 사업에서 혹시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계획을 좀 하시고 희망교육 플러스에서 계획한 강사비만큼을 혁신교육이나 혁신공감학교 예산에서 교육과정으로 투여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만큼 학교 기본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본 운영비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학교의 특색 있는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고 어찌 보면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만의 브랜드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마을 교과서 마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6개의 지역에서 6개의 마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회를 운영했고요. 그 6개의 개발된 공동교육과정을 2021년도에는 중심학교별로 그 6개의 공동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느 학년, 어느 교과에 연계시켜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6개 지역이 이제 파주 광일중 월롱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율곡중학교가 밤골 또는 해마루촌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 실행을 해보고요. 예를 들면 헤이리 같은 데는 파주 그 통일초등학교에서 그 헤이리 마을을 매핑하는 그런 웹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그 웹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그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발해서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실제로 적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석고초에서는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출판사나 출판단지 안에 있는 출판사들의 작가들을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런 작가들을 활용해서 1인 1권 읽기라든가 독서 콘서트 같은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실제로 그 학교에서 적용해보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고요. 파주 광일중은 집신공예라든가 아니면 그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마을 기반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지금 고민해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 광탄 쪽에서는 신산초등학교가 박달산이라든가 또는 도마산초 옆에 있는 벽초지 수목원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 프로그램을 올해 함께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올해 마을 교육과정 운영이고요. 2020년은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2021년도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용이 잘 되면 2022년도에는 다른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함께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강사와 이제 세 번째가 마을 강사를 활용해서 했던 수업들인데 그 첫 번째가 마을 강사와 교사 간 예술협력 수업입니다. 예술협력 수업 안에는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이 있고요. 학교 밖 예술협력 수업이 있고 또는 학교 안 작은 공연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이제 첫 번째가 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인데요. 문화예술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20차 시에 수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이제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개발하셔서 온라인 수업으로 자유학년제 수업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20차 시, 그러니까 10일 정도 하루에 2시간씩 20차 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지원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강사료를 6만 원, 3만 원의 강사료를 지원을 합니다. 2시간을 한다면 하루 9만 원씩의 강사료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강사분과 20차시를 하는 동안에 학생 1인당 1만 원씩의 재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1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부족한 돈은 학교에 있는 기본 운영비라든가 혁신학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당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보내드린 가이드북에 보시면 각 마을 강사님들 중에 학교 안 예술협력 강사님들의 운영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서를 보시고 우리 학교는 요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준비물들이나 예산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시고 그 예산에 맞게 편성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건 1인당 1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30명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이 아니라 20차시를 하는데 1만 원이기 때문에요. 혹시 부족한 예산은 학교에서 마을 강사님과 협의를 하실 때 우리 학교에 있는 예산으로 얼마만큼 지원해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함께 해주시면 더 윤택한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 밖 이제 예술협력 수업은 학교 밖에 있는 파주 관내에 있는 여러 체험처들을 찾아가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보시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오전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9시 반부터라는 건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파주 꿈나루 버스를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꿈나루 버스를 9시 정도에는 탑승을 하셔서 체험처까지 9시 반까지 가시고 9시 반부터 수업을 11시 반까지 진행하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급식을 드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올해는 중학교 1학년만 대상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자유학년제를 연계하는 학년까지 확대를 했고요. 하지만 신청이 많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고 추후에 2학년, 3학년을 매칭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시간 운영할 때마다 학생 1인당 1만 원씩의 그 체험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학습장에 갔을 때 재료비가 1만 원이다 그러면 지원받은 금액으로만 활동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12,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은 학교에서 별도의 그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 또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학교 밖 예술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안 작은 공연인데요. 올해 문화예술 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이라고 하는 활동을 김은경 장학사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를 파주 혁신교육지구에서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김은경 장학사님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문화예술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다양한 여러 영역, 국악, 클래식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 그때 별도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을 역사학교 프로그램이고요. 마을 역사학교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는 6차시 분량의 파주 관내의 역사적인 그 체험처를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을 강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우계기념관이라든가 화석장이라든가 방구정이라든가 자원서원을 함께 돌면서 학생들과 파주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거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두 개의 학년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고장 파주라고 하는 지역교과서가 있죠. 거기에 2단원에 우리 그 역사와 관련된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설화나 전설 이야기 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파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가서 직접 생생하게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도 지원해드리고요. 작년에는 그냥 그 기관에다 모든 돈을 주고 기관이 그냥 신청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을 강사님이 오시고 버스는 저희 꿈나루 버스를 지원하고 학교에는 강사비만 학교에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점심값 8,000원 정도의 1인당 8,000원 정도의 점심값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프로그램이고요.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로 역사 단원을 배우면서 역사 교과를 배우면서 역사 교과에 맞는 파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비와 점심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생긴 세 번째 사업인데요. 소규모 학교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이거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작년 2020년도에도 이 6차 산업 프로그램 그래서 체험처와 관련돼서 중학교 소규모 학교, 11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넣어서 2021년부터는 그 6차 산업 그 관계된 그 검증된 체험 인증기관들과 연계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그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서 그 체험처들을 선택하고 매칭을 하시고 난 후에는 교부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그 매칭된 곳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11개교가 해당합니다. 이거는 꿈길 사이트로 진행하지 않고 별도 안내로 다시 안내 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평화 감수성 교육이고요. 이게 저희가 야심차게 2020년도에 파주가 평화수도 한반도로서 평화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4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오두산 전망대에 가고 중학교 1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캠프 그리브스라고 하는 민통선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우리 파주에 있는 다양한 평화와 관련된 것들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계획이 됐었는데요. 올해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프로그램은 아주 소수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 평화올림 캠프 프로그램은 한 명도 이용을 못하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은 될 예정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은 하루에 2시간씩 오두산 전망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오두산 전망대에 있는 그런 전시 시설들과 그리고 밖에서 멀리 북한 개풍군 으로 보이는 북한의 땅을 바라보면서 평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와 강사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료 800원과 강사료 2시간 6만 원, 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만남 1, 2, 3, 4 이렇게 해서 오두산 전망대에 있는 각 층에 전시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런 운영은 이제 하루에 2학급씩만, 올해는 뭐 5학급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하루에 무조건 2학급만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의 파주 학생 평화 울림 캠프라는 것이고요. 민통선 안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에서 숙박을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대교가 열리지 않고 이제 대지열병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번도 운영을 할 수 없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그래서 숙박 프로그램, 1박 2일의 숙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냥 당일 해서 2일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숙박이 어렵거나 이런 곳에, 학교에서는 숙박이 아닌 당일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영을 할 때는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가 1인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나중에 드릴 때 학생 수 곱하기 6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할 거고요. 이제 나중에 계약은 캠프 그립스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날짜를 매칭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매칭된 날짜를 확인하셔서 인원수와 이런 것들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200명까지 저희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걸 운영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120명으로 좀 줄여서 숙박을 하더라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정은 화요일, 수요일만 써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캠프 그리브스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 날 출발해서 화수, 수요일 날 출발해서 수목 또는 이제 당일치기로 한다면 이제 화수 또는 수목 또는 목금 이렇게 당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테마는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당일 프로그램이고요. 이 일을 당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오후 4시면 모든 일정이 끝나고요. 4시쯤에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DMZ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는 중고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철원, 연천, 파주 지역에 있는 역사, 생태, 지리, 지질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북부 지역에 있는 DMZ와 접한 곳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파주 학생으로서 파주가 처한 그런 접적지로서 다른 지역과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올해는 2박 3일 계획을 잘 했으나 8월 17일 날 운영하려고 하다가 14일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를 하고 결국엔 11월 달에 1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와 소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북한의 평강 지역을 쳐다보면서 평화 이야기도 하고
옛 일제시대의 철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40명에서 60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여름방학을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 릴레이 교육이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총 4일간 2차시씩 8차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통일 활동가들이 계신데요. 그 활동가들께서 학교랑 매칭이 되면 학교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평화나 통일과 관련된 그런 학습 꾸러미를 가지고 가서 좀 더 학생들이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후에 꿈길 사이트를 가지고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Z 물숲을 통한 생태 감수성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이제 어쨌든 우리 파주에 있는 DMZ를 활용한 하루 종일 프로그램과 숲이나 물을 이용한 2시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내년에도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MZ는 하루 프로그램, 물과 숲 프로그램은 2시간 프로그램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DMZ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고요. 강사료와 점심값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민통선이 안 열렸을 경우에는 그 민통선 주변 장산전망대라든가 또는 율곡습지공원, 율곡 생태 수목원 등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 생태 학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시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꿈나루 버스를 지원해드리면 그 버스를 타고 숲이나 이런 곳에 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생태 자원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그 요청사항란에다가 우리는 오전을 원한다 그러면 오전이라고 써주시고요. 우리는 오후를 원한다 그러면 오후라고 써주시면 오전, 오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물 생태 프로그램은 파주에 있는 저수지나 또는 저기 광탄에 있는 광타천, 문산천 이런 작은 개울을 이용해서 물에 사는 생태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도 강사비와 그 다음에 그 꿈나루 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태까지 본 것들이 모두가 마을 강사와 연계해서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강사 연계 프로그램들은 12월 셋째 주부터 아까 이제 추후에 우리 시청에 계시는 이유정 주무관님께서 그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꿈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선착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먼저 저희가 드린 가이드북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서 우리 학교가 하면 좋겠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선생님들과 협의한 후에 한 개만 고르지 마시고 선착순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개나 3개 정도를 골라놓고 그 날짜를 매칭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전에 협의를 미리 맞춰 놓으셨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꿈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초등 생존수영 활성화인데요.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거의 운영이 안 됐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과 달라진 거는 작년엔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과 초등학교 4학년 40%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가 돼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7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4학년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생존 수영을 좀 안전하게 배웠다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조금 더 생존 수영을 심화시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추후 공문을 보내고 어떤 수영장과 이런 것들을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과제, 23개의 사업을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궁금한 점은 가이드북을 좀 더 숙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파주 교육지원청에 있는 혁신교육팀이나 또는 파주시의 혁신교육팀으로 전화를 주셔서 궁금한 걸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때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파주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되는 활동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을 강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라도 우리 학교에서 그 마을 강사분들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겠다. 우리 학교 자체 예산이나 혁신학교 예산이나 혁신공감학교 예산으로 별도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시면 혁신교육지구 매칭이 다 끝난 3월 이후에 마을 강사랑 연락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는지 마을 강사님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혼자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파주 관내에 있는 모든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 학부모, 시민이 함께 해야 파주 혁신교육지구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제대로 2021년도에는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